2021년 12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70세 미만, 만성관리질환이 없는 경우, 무증상, 그리고 동거인이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부터는 재택치료를 서울 수도권은 기본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들어가서 10일, 14일 동안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뭐 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무증상이고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한 분이라고 하면은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하루 2회 의료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요. 호흡곤란이라든지 발열 등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등이 지급이 되는데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고 손톱에 대는 거, 체온계, 그리고 개인 방역 도구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요. 해열제 등이 같이 지급이 돼서 의료진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차례 우리가 앱 등에 본인들이 자가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24시간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의료진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병원, 의료진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재택치료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응급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해열제 복용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열로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6시간, 1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기존하고 다른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서 산소 포화도가 98, 99에서 96, 95로 급격히 떨어질 때, 그리고 이상 반응으로서 가슴의 통증, 다리가 갑자기 붓거나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이 들거나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거나 대변을 하는데 피가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응급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응급 이송을 요청하고요. 산소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 사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집에서 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이송을 요청을 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택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 이점은 본인이 익숙한 곳에 있고 가족과 떨어지지 않으니 불안감이 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음식을 입맛에 맞춰 드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양 상태의 호전 같은 거는 무증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없거나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전화 콜센터를 통해서 빠르게 응급 이송이 필요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나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재택치료하는 경우에는 뭐 한 분이 5분, 8분 정도를 맡았다고 하면, 최근에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인 경우에 한 명이 확진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맞으신 경우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수동감시자가 돼서 제한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 또는 자발적 비접종자인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즉, 아빠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됐던 시점부터 48시간 이전까지 밀접 접촉했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부인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겠죠. 이 상태에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격리 없이 수동감시자가 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방접종을 한 청소년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 이 아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집에는 확진자 아버지가 있고 예방접종을 한 어머니가 있지만 돌파 감염이 가능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비접종자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마스크 잘 쓰고 집에서 생활 동선을 분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현재 재택치료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잘 관리가 되고 양성 판정을 받은 분만 확진 상태에서 감염 후 해제가 되고, 가족분들도 14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대한민국은 온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끝나야 실제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택치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안에서의 재택치료 중에 가족들의 재감염, 교차 감염, 순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같은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2차, 3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